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내게 됐고요. 천천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덧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출국했고 아주 가끔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면은 그동안 못 풀었던 회포도 풀고 있고 애틋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시 떠나고 집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65세인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했을 당시부터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자기를 모시고 사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의 매일같이 외출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한창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하며 독수공방인 제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 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며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미미한 스킨십도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를 받아주니까 둘을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해 먹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버님께서 혹시 뭐가 필요하신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황해 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거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속옷 안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거려.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속옷이 보인단 말씀을 차마 하시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날 껄끄러우셨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후 내내 낮잠만 주무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입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네 대답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입에 뽀뽀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지라 볼에 뽀뽀를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술에 뽀뽀를 하는 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을 대하기 좀 어색해져서 그렇게 어색한 기류로 여러 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 모임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우리 아가 많이 힘들지 않냐며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직원이 추천해준 선물을 샀다면서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같이 가서 바꾸자고요. 저도 살다 보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몸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닥토닥거리는 게 끝이 아니라 몸을 쓰다듬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목걸이라는 선물도 뭔가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식사 한 번씩 하고 오는 날이면 제가 집에 갈 때 한 번씩 포옹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쓰다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시아버지가 술기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저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왠지 더 힘을 줘서 꽉 안는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도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내년 생일에는 꼭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단 얘기를 하며 그렇게 조용하면서 감격스러운 저의 생일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계단을 내려오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 그게 부담이었는지 손목에 살짝 금이 가서 왼쪽 손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팔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셔서 하루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 고맙다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다가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남녀간의 썸을 타는 그런 기분 아시죠?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있는 남녀처럼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정적이 되는 그런 순간이요. 저는 과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이제 시원하다면서 TV 채널을 돌리기 바빴죠. 아버님께서 손을 다친 후 부쩍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면 가고 싶은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아버지 모시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재킷도 하나 사드리면 참 좋아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 항상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딸들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까지 결혼 잘했단 소리 들어가며 이제야 내 인생의 행복이 찾아왔구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것을 염려하셨는지 시아버지가 어색해하지 않게 제가 먼저 팔짱 끼고 외출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아버지 팔이 제 몸을 향해 슬쩍슬쩍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뭐 도와줄 일이 없냐며 다가오셔서 제가 다듬고 있던 파도 썰어주신다며 제 손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낼 때도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없다 보니 자유롭게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인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관계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요새는 누구이냐 서로서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슴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5분 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죄책감과 저를 향한 혐오감까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한테 가장 미안했고요. 하지만 왜 저는 계속 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딱 잘라서 거절하지 않는 한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렵고 남편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상식과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저는 태어나게 먼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문답했다가 기적의 마음은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점점 기분이 좋아져버리고 점점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더 적응되고 있고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 좋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이요.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을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진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기도 했고 연세에 드는 젊고 힘든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말이라면 국민신용까지 할 정도로 효자 아들인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자기만 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때문에 잘해드려야 한다고 연희 때부터 기가 닳도록 말해온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상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린 시절 대부분의 친할머니와 보낸 저는 가족에게서 느낄 친근한 감정이나 애틋함으로 무대감 없이 그리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일이 별로 없고 오롯이 할머니와 지냈던 기억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던 기억이 유년 시절 행복했던 저의 기억의 전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부모님은 제가 3살 때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와서 항상 인자하시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이해심 많은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부터 좋았고 연애할 때부터 그래도 나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온 터라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 업무 결정이 났을 때 저도 남편을 따라 함께 가려 했지만 1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여 그냥 남편만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또 남편은 시아버지만 혼자 두고 저희 둘 다 해외까지 나가 지내는 것도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저도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게 아주 부담이 아닐 순 없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 견뎌보리라 다짐했었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 인생에 이런 영화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저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남편이 올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게 맞을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심정으로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조언만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